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민성 노무사 장래성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핫한 주제인 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요새 코로나 이후로 실업급여가 많이 늘었고 또 네. 요새 취업난으로 더 실업급여 수급이 많아졌는데 네네. 그만큼 부정수급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요새 현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자 총 380명, 그리고 부정수급액 19억 1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좀 적은 숫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그러면은 그 회수된 금액은 더 많겠어요? 네, 이 회수된 금액은 그 추가 징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총 36억 2천만 원에 대해서 반환 명령을 했고 이 중에서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이런 사법 처리도 병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발했대요? 이게 어떻게 적발할 수 있을까 싶지만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임금 체불에 의한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까지 받는 중복 수급자도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체불임금이 있다는 건 일을 했다는 얘기인데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이제 대지급금과 그리고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가 적발된 인원이 131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없나요? 또 다른 사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은 네. 구직 활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대리로 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정수급 현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제가 부정수급 그 사례를 좀 유형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잖아요. 네. 내가 비자발적으로 실업이 된 상태에서 이제 네. 계속 구직을 해야 그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명목인데 네.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뭐 공부하려고 네. 또는 다른 회사 이직하려고 그만둬놓고 네. 그거를 마치 비자발적인 것처럼 이직 사유를 허위로 꾸미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실업급여는 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네. 평균임금을 높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임금을 더 높게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네. 세 번째가 제일 많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재취업이 되면 취업이 된 사람한테는 실업급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취업이 된 상태에서도 취업이 안 된 것처럼 거짓말로 하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네. 재취업을 했다는 게 네. 어떤 기준일까요? 아르바이트 한 거는 재취업한 게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1개월에 60시간 이상, 네. 일주 평균에 이제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했으면은 그거는 이제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신고하지 않으면 그것도 취업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네. 요새 이제 너무 젊은 나이에 55세 뭐 이렇게 은퇴를 하니까 네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뭐 치킨집을 오픈하든 음식점을 오픈하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사업이지만 새로운 소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은 괜찮지 않냐, 내가 열흘밖에 일 안 했는데 그것도 뭐 신고해야 되냐 이러실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일주 15시간이 넘으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수급 기간이 다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일 평균 수급액이 65,000원인데 열흘을 취업을 딱 한 거예요. 단기로.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기간 65,000원에 곱하기 10일이니까 65만원만큼만 공제가 되는 거고 네. 나머지는 그대로 수급액을 수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괜찮겠지? 내가 현금 받는 거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고요. 나중에 사업주가 이제 인건비 신고를 할 때 그걸 포함하기도 하고 뭐 동료 근로자가 신고를 하기도 하니까 네. 그런 거 절대 속이시면 안 됩니다. 나 하나쯤은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신고를 안 했을 때 네. 즉 부정수급을 했을 때 네. 처벌이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부정수급을 하다 걸리면은 수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를 추가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또 부과될 수 있고요. 네. 최근에는 부정
부정수급 신고, 네. 제보에 대한 포상 제도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료인데 자기가 그 공부한다고 나가놓고 실업급여를 받는다. 그럼 그걸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00만 원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고, 요새 공고사직 처리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회사하고 근로자가 짜고 공모해서 네. 공고사직 처리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포상이 됩니다. 와.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실업급여의 악용 사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해요. 네. 어떤 악용 사례가 있을까요? 아주 극히 소수의 근로자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인데 보통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180일이 유급기간이다 보니까 7개월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디 편의점에 취업이 돼서 열심히 7개월 동안 일을 합니다. 7개월이 딱 되고 나면 갑자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점주님이 야, 너 갑자기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해? 이런데도 막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네. 그리고 며칠 있다 또 나오죠. 그래갖고 잔뜩 화났는데 그 다음 며칠 근무하다가 이번에는 또 우리 엄마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못 나가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점주가 어떡하겠어요. 얘는 이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해고를 하겠죠. 네. 오케이 땡큐. 그리고 해고를 당하고 해고 당했으니까 실업급여 대상이 되죠. 최하가 이제 4개월이잖아요. 120일 동안 실업급여로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뭐 편의점이나 어디 취업을 한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악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악용하면은 절대 안 되겠죠. 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악용 사례가 반복되다 보면은 어떤 정부에서 제재를 가할 것 같은데 제재 방안이 따로 마련된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네. 5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얼마나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했냐 횟수로 보는 건데 네. 3번 이상부터 제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3번 수급을 5년 동안 했다. 그러면 네. 10%를 수급액을 감액을 하고 6번 수급을 하면은 이제 최대 50%까지 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앞으로도 그 실업급여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